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코로나19 의심자 9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던 고흥 지역 주민 11명도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순천시가 신천지 순천교회 건물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대구 경북 지역 예배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신도 명단 제출도 요구했지만 명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남 지역 공공기관들이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도 다음 달까지 휴원을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굴다리 사이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23일 오후 5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송된 환자는 50대 여성. 길가에 주저앉은 모습을 발견한 시민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리 통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30대 남성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는 음성. 과거 신천지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인접한 광주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좀 어른들은 좀 불안해하셔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것도 좀 자제시키시고. 그때 30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지금이 완전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에만 4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은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신천지는 물론 종교단체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암에선 대순진리교 성도 200여 명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비상이 걸렸지만 군수가 직접 나서 행사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들은 저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돌며 방역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겠고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전쟁 수준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역 철저히 해가지고 섬으로 이뤄진 지역도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여객선 터미널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증상자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도 유일한 육로 출입구인 진도대교 인근 휴게소에서 대교를 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발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한번 할게요. 36.6도시고요. 정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24일 기준 전남 지역 의심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이미 9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전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지역 코로나19 의심자 9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 거주자 한 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등록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분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은 없으나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자 9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천지와 관련해 시 등록자는 3,200명이며 이 중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공공행사와 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 버스 터미널 등에서는 발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던 고흥 지역 주민 11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난 20일 고흥에 출장을 나와 실버대학 사무실을 방문하고 도양읍 식당에서 식사했으며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카페도 찾았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을 찾아 직원 2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구는 A씨와 직접 만난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2명 등 11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가 방문한 실버대학과 우주과학관, 식당, 선거 사무실은 모두 폐쇄하고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고흥구는 A씨가 방문한 식당과 사무실을 찾았던 19명도 간접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벌였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주민 2명도 자진 신고한 뒤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신천지 순천교회 건물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순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함께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신천지 교회 내외부 소독을 진행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폐쇄 조치했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신천지 교회 측에 대구 경북 지역 예배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방역 실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목포시가 지역 도서관 22곳에 대해 휴관 조치를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25일부터 시립과 영어, 어린이 도서관 3곳과 작은 도서관 19곳 등 22곳에 대해 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을 다음 달 1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지역 어린이집 24곳과 지역 아동센터 11곳, 장난감 도서관 등 36개 시설이 25일부터 휴원합니다. 완도군은 휴원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당번제를 진행하는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저마다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남 진도에서는 진도대교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녹진 휴게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도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에는 녹진 휴게소와 진도 한국병원, 전남병원 등 4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지역 종교 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대표 지도자들을 초청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목포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400여 곳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수가 또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기준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977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추가로 144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791명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환자 수가 국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사망자 수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모두 7명인데요. 하지만 하루 사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기존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 환자 수는 22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있는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결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망이 뚫린 경남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기준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는 23명. 지금까지 검사를 진행한 유증상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의사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모두 20곳. 이곳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 수는 의사 1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인력이 135명입니다. 135명이 24시간 상주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잇따르는 의료진의 감염입니다. 지난 22일 한마음 창원병원 소속 간호사가 경남 5번째 확진자로 병원이 임시 폐쇄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3일 소속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일하다가 자가 격리 중인 의료진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도내 공중보건의를 각 지역 선별 진료소로 급파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시군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에 그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파견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력이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당국과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늘고 있는 환자와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온천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종교시설 내 집회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산 지역 5대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행사 자제를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종교시설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온천교회 앞입니다. 교회는 폐쇄됐고 주변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온천교회와 관련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44명의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온천교회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쯤부터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우려가 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쪽에는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소독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뭐 헬스장, 그다음에 그 경로당, 그다음에 북카페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좀 모이시는 곳에는 이제 임시 좀 폐쇄를 했습니다.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로 가봤습니다.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교회를 비롯해 성당 등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대응만 하게 되면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혹은 저희는 종단의 어떤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확진자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 이후에야 신천지 신분인 사실을 밝힌 사례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가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관련 기관들은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는 문화센터 일부 공간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산 5대 종단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신천지 시설 폐쇄를 명령하면서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침묵하던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천지 교회. 교인 1000여 명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은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안 나오고 지금 완전히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나와도.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는 모두 19곳. 선교센터 등 부속 기관까지 포함하면 신천지 관련 시설이 300여 곳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신천지 시설을 앞으로 14일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시설엔 도지사 명의로 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신천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가 신천지 측에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신천지 측은 25일 새벽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올린 글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명단 공개는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만 받기로 신천지 측과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신천지 신도 수는 21만 5천여 명. 정부는 이들 신도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용 마스크 매점 매석이 이어지고 심지어 불안을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도 판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요? 예,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1인당 2개씩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시면 없으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약국. 방역용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구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1인당 2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스크요? 마스크요? 1인당 2개씩입니다. 2개요?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그야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25일 이 약국이 확보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80여 장 한 상자로 20여 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많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2개씩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한 120개인가 들어왔는데 한 1시간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전화기를 내려놨잖아요. 1분당 30초마다 울려요. 또 다른 약국에 가봤습니다. 한 시중 약국에 마스크 판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장착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로 현재는 이렇게 면 마스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마스크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용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오고요. 아시는 약사님들은 전화선 뽑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없이 방문이 제한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쵸,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에 각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수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5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통 쪽에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에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하죠. 실제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는 먼저 의심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이와 가족, 직업 등 기본 인적 사항과 열이나 기침 등 증상,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 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면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최초 발병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거래 내역이나 폐쇄회로에 촬영된 모습이 맞는지, 확진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파악된 주요 이동 경로는 즉각 폐쇄 조치 후 소독 작업을 하고 접촉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어디를 다니셨는지 일단 동선이나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죠. 파급력 있는 이런 경우는 선 조치하고요. 반경이 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자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개인별로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그 부분들을 역학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확진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48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거쳐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월 2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130여 명 수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대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놀라시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을 보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지 소방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119 국대장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있는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국대원이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복장은 고글, N95 마스크, 보호복, 장갑, 덧신으로 이루어진 5종 세트로 D형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복을 입는 이유가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대원들이 활동할 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민분들이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보호복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가요? 이 보호복은 코로나 의심 환자 이송할 때도 당연히 착용을 하지만 그 위에 저희가 사전에 문진을 통해서 고열, 폐렴의심,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이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꼭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목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저희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출동에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이송을 한다고 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119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만전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호복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선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에선 이틀 새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천과 김포에서 각각 1명이, 서울에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최초 발현되기 전까지 풍무동에서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직장까지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부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여성입니다. 확진자는 배가 아파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외국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모두 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로 은평구 역촌동에 삽니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재활병원은 일시 폐쇄했으며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선 역학조사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입원 환자고 다른 한 명은 입원 환자의 가족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인력 등 2,229명 중에서 밀접 접촉자 1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7건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30건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25일 2월 1일 이후에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19 진료 안내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대학 개강은 대부분 2주 연기됐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유학생 1000여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학과 지자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 도착부터 격리 관리까지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는 물론 얼굴 가리개와 비닐 장갑까지 무장한 청년들.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바로 발열 체크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한 전세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합니다. 강원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개강은 2주 연기됐지만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대는 유학생의 일정을 확인해 공항 도착부터 수송과 검사, 기숙사 입소까지 원스톱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등 강릉 지역 대학도 유학생이 지역에 도착하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인 기숙사로 들어가 2주간 생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숙사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2주 동안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개인 문진표, 그다음에 그 작성 같은 동의서를 다 이제 작성하고 나서 뒤에 이제 저희 보이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열 온도 체크라든가 이상을 다 확인하고 이제 2주 동안 여기서 자율 격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 중국인 유학생은 1,500여 명. 국내에 체류하거나 입국을 취소한 유학생을 제외하면 1000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3월 초까지 한 번에 몰려드는 유학생을 모두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는 없어 일부는 자가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자가격리 유학생에 대한 생활 수칙을 안내하고 모니터링과 인근 소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비하여 대학과 원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과 손 소독제, 안내 포스터 배부 등 대학과 협력하여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유학생은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안해요. 왜 중국 사람 오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 하면 되지만 여기 이렇게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합해서 잘 극복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럴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준수하시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